너무 괴롭지. 애들은 두 배로 그 기회를 엄마 아빠가 뺏어간 거잖아요. 애가 느끼는 거를 엄마가 아이들 공부할 때 받는 스트레스 진짜 저는 세계 최강국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 너무 불쌍하고 또 그런 걸 보는 엄마 아빠 마음도 정말 무너지고 그런데 안 하게 두자니 너무 불안하고 이게 완전 삼중고예요, 삼중고. 근데 이게 막상 진료 환경에서 케이스들을 많이 보니까요. 애가 뭐 열심히 한다고 폰만 잡다가 결과가 안 좋아요. 그러면은 애가 당연히 실망을 하죠. 애보다 부모님이 더 막 슬퍼하고 부모님이 더 괴로워하면 근데 그럼 애 입장에서 되게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괴롭지. 애들은 두 배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더 삐뚤어지고 싶지. 너무 괴로우니까. 왜냐하면 이게 기회거든요. 내가 괴로웠고 내가 슬퍼하는 것도 기회인데 그 기회를 엄마 아빠가 뺏어간 거잖아요. 내가 엄마로 사회적인 삶을 포기하고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. 근데 애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. 그러면은 애의 실패가 온전히 그냥 엄마의 실패랑 동일시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여기에다 올인을 했기 때문에. 되게 예민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. 직장맘들이 해주는 얘기인데 어느 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소원해졌어. 근데 나중에 전학을 가면서 말을 해주더래. 이 직장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.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엄마들이 과거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치맛바람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엄마가 서포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팽배해진 것 같긴 해요. 그걸 치맛바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전적으로 아이의 A부터 Z까지 챙기고 그게 이제 성적표가 쫙 나오면은 그게 내 성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.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.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든 가고 싶은 대학을 간 친구들 그 이제 사건 때문에 뭐 심리 상담지라든가 정신과 기록지를 보면은 아무는 모르는데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적혀 있는 거예요.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엄마 잠을 못 자게 했다던가 뭐 그런 집 되게 많아요. 못 자게 이제 고문한 거, 장고문한 거, 바늘 가져와서 찔른다거나 그런 식의 우리가 지금 고문을 어떻게? 아니 뭐 옷다 자지 말라고? 네. 1시쯤 졸려서 꾸벅 졸면 이제 찌르고 막 하는 거지.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도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 기억이 자꾸 나오는 거지. 성인이 돼도요. 탑을 찍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아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잖아요. 그 부분은 내가 성취한 게 아니잖아.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은 명문생이 많은 건 정말 확실해요. 네.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라도 선망하는 사람일 텐데 내면 속에 이거를 갖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너무 진부한 말이 그때도 한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. 애가 물론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 엄마로서 마음이 당연히 아프죠. 네,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감정, 이 부정적인 감정은 애가 느끼는 거를 엄마가 쫓아가야 돼요. 근데 이게 되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엄마가 더 힘들어하고 그걸 아이가 보면서 힘들어요. 엄마가 아픈 걸 보면서. 이게 아니라 애가 먼저 가고 엄마는 쫓아가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.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죠. 네. 너가 분명히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데도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면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후관계가 엄마가 먼저 가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애 혼자서는 안 돼요. 네. 애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때 엄마가 그걸 뒤에서 감정적으로 쫓아가면서 애의 상황에 대한 걸 같이 분석해 주는 거죠. 그래야지 애가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될 수 있어요. 저는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이나 실패를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못하고 내가 30명 아이 중에 25등을 했어.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내 아이가 25등을 했어.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그 수치감을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.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애가 먼저 가고 뒤에서 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감정이 조절이 막 안 되는 거지. 그걸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아무리 누구한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나는 거죠.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. 맞아요. 네. 그래서
그 감정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.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애가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? 그래, 애가 혼자 공부하는 게 엄마들도 그렇게 열심히 쉽겠냐고요. 안 했을 네. 거야. 근데 내내 공부 어떻게 했겠어요. 애가 네.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제력도 같이 필요한 거죠. 엄마가 자기의 감정을 자제 못하면서 애 보고 너 이거 참고 성실하게 공부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라는 걸 강요하는 거는 뭔가 되게 불공평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.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김연아를 우리가 의사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? 김연경을 변호사 시킬 필요가 있어요? 근데 그렇잖아요. 유재석을 우리가 꼭 선생님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? 분명히 사람은 다 재능이 있거든요. 그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게 무조건 망할 일은 없다. 그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아이가 좋아하기까지 하면 전 최고인 것 같아요. 학업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도저히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, 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했는데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한 문제로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뭐 엄마가 오신다던가,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? 근데 저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애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애들이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해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애들이 실제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험성을 제거하면서 사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너무 몰아치지 말자. 애가 지금 1년 조금 쉰다? 또는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? 뭔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뒤떨어져도 그 뒤에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. 인생 역전할 시간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조바심을 버리고 좀 관망하는 거? 이런 걸 꼭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. 네,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라서 조바심 많이 나잖아요, 사실은.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정서니까. 네. 엄마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. 10년, 15년, 뭐 경우에 따라서 20년 동안 나의 방식으로 애를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면 더 이상 그 방식은 쓰시면 안 되죠. 네. 내가 20년 동안, 1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지금도 계속 하시려고 그러세요? 그럼 일단은 본인은 손을 놓으셔야죠. 네. 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계속 월드컵을 말아먹고 있으면 선수들을 욕하면 안 되죠. 감독을 욕해야죠. 네. 애한테는 이거죠. 결국에는 애 스스로가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. 네. 얼마 전에 저한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온 친구가 있어요. 결국에는 한국에서 더 이상 학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애의 능력을 봐야죠. 애가 왜 대입에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애가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건지를 봤을 때 이 친구는 학업 능력은 충분히 있는 친구였어요. 그 다음에는 애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를 본인이 찾더라고요. 외국 안에서도 자기가 부모님의 지원을 충분히 받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에서도 학비가 비교적 없는 학비가 무료인 나라를 찾으려고 본인 스스로가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더라고요. 그러면 이 친구는 방향 설정을 잘한 거죠. 네. 한국은 정말 공부만은 아니니까 이런 진부한 것으로. 그럼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, 난다긴다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냐?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에 다른 점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부의 잣대로 사회가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가혹하고 비인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바뀌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예전에는 금메달 막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메달 안 따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다 맞아요. 나오잖아요. 멋있다. 이제 곧 우리 아이들한테도 반에서 1등 하는 애만 막 박수 받았잖아요. 근데 이젠 안 그럴 것 같거든요. 조금 몇 년만 기다리시면은 엄마들의 조바심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?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도 하고 다양한 종목에서 또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도 좀 더 이렇게 넓어져 간달까?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네. 저희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유용한 교육 토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